이번에 발표드릴 주제는 자기 이해, 미술교육에서 자기 이해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초연결 사회에 관련해서 제의하게 된 이유는 자기 이해라는 것이 초연결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가르치시면서 미술 표현이 자기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학자들도 앤더슨과 밀브란트라는 그 학자들도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믿는지를 알려주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에서도 이번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술교과의 목표로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수업을 가이드하는 교과서는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과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술 표현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가 그린 자화상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상처라든가 또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죠. 로엔펠드나 박규락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 본다면 작가는 자기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지고 또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하기 전보다 그 후에 자기의 이해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인용된 분들은 에디스 크라머는 미술 치료 쪽의 연구자시고 이영득 선생님은 상담 쪽이신데 보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될 때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밖으로 내놓음으로써 승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치유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자기 이해와 또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개방하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미술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게 됨으로써 치유와 또 성장을 함께 하는 동반하는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자화상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의문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나무를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도 그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작가의 작품에는 그 작가만의 생각, 감정, 고민들, 인식이 녹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표현 행위는 작가의 존재와 연결된 의미를 갖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술 표현과 자기 이해가 이렇게 관련이 있고 표현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미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하게 된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첫 번째 분석하게 되었는데 아까 계속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발표해 주셨지만 교사의 재량이 있는 반면에 교과서 자체는 교육과정을 그 교사에게 풀어서 전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분석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교과서를 분석하려면 먼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그 요소들을 찾아야 하는데 미술 활동에서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그 이론적 배경에 둔 것은 작게 써놓긴 했는데 안더슨과 밀브란트의 삶을 위한 미술교육이라는 책을 가장 중점에 두고 거기서 나온 자기에 대한 표현들을 그래서 3가지 요소를 뽑아보았습니다. 물론 삶을 위한 미술교육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이해만 국한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적은 아닙니다. 이 책은 미술이 삶에 꼭 연결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다라고 기초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학자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기초를 탄탄히 했으면 더 좋은 연구가 됐겠지만 지금 제 수준에서는 일단 이 책을 기준으로 그 요소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3가지가 그 요소인데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미술에서 자기와 더 연관성 있는 그런 관계 깊은 주제를 다룰수록 미술 활동의 진정성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면 다 이렇게 끄덕끄덕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교과서에서 학습자들이 자기와 연결되고 진정성 있는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은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 어쩌면 무의식까지도 형상을 은유로 표현함으로써 다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미술 철학자, 평론가 르네 위그 이런 분들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아까 그 풍선 수치를 풍선으로 표현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그런 것처럼 수치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로 표현됐을 때 더 다른 감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 이상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볼 때는 학생들 개인이 자유롭게 재료와 방법을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독려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표현한 그 작품 결과물은 작가에게 거울이 되어서 새로운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끝났다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보았을 때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땠는지 내가 표현하려고 한 주제는 내가 표현한 것 이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반성을 통한 혹은 감상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다시 보고 그리고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이 3가지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교과서는 3, 4학년 학령의 교과서 3권이었고요. 모든 단원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단원 중에 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활동이 있는 단원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사실 교과서 한 권당 많으면 두 개, 3개 단원 아니면 1개 단원만 자기에 관련된 주제를 표현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각각의 그 노란색 박스가 단원명이고요. 모두 다 그 제목은 다르지만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활동을 다루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저는 그 텍스트, 지문들을 다 추출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앞에 빨간색, 보라색, 회색 이 3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출해서 키워드를 잡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와 연관되고 진정성 있는 주제를 발전시키도록 돕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3개의 교과서, ABC라고 표시했습니다. ABC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교과서만 보았을 때는 설마 모든 교과서가 다 이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를 보면 볼수록 특히 이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신선했습니다. 먼저 A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 주제 탐색과 연상을 할 때 주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뭐 자기 사진첩을 본다든가 뭐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본다든가 하는. 그래서 탐색을 한 후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심화 과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B와 C를 보시면 먼저 주제에 대해서 제한된 그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 주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3, 4학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주제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다른 가능성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친구와 가족에 대한 주제로 제한시켜 주었고, 또 발전을 시킬 때 그 감정도 제한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경험, 보람된 경험. 뭐 슬프거나 아까 뭐 빈센트 고흐나 프리다 칼로처럼 아픈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냥 배제되고 즐겁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 글이 써져 있었고요. 또 앞에 A에서와 같이 감정이나 뭐 이유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이런 동세, 조형 요소들로 바로 발전시키는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 있는 활동, 미술 활동, 또 주제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시면 참되고 애틋한, 정말, 진심, 이런 주제를 아이들이 하려면 이 각각 교과서를 받은 교사가 어떻게 어떤 것은 보완하고 어떤 것은 수정해서 진행할 때 학습자가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이 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개인이 재료와 방법을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쓸 때까지도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거치면서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나조차도 여기에 있는 뭐 종이, 사인펜, 색연필, 수채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ABC 모든 교과서가 그 교과서에 제시된 재료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보시면 오른쪽은 제가 볼드체로 해놓지 않았는데 거의 비슷했고, 또 그 표현 방법도 그리기 혹은 이렇게 반 입체로 세우기, 그리고 모루로 해서 뭐 동세를 만들기, 이 정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뭐 3, 4학년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또 표현하기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쉬운 점은 사실 교과서를 펴보면 먹이나 조소나 굉장히 많고 오늘 보신 것처럼 빛이나 뭔가 찢어서 붙이거나 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어가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닌데 미술에서는 그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감각을 자극해서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학교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기 이해 관점에서 돌아보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A 교과서는 사실 학생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감정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 경험,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까지 같고요. B, C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은 작품 활동이고 감상 영역에서는 타인의 작품, 특히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모양과 색이나 이야기가 잘 나타났는지, 표현, 조형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감상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이해라는 것을 들고 미술교사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감상까지도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표현된 것, 내가 작품을 활동했던 그 과정들, 그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교과서가 굉장히 다양한 미술 교육의 목적을 들고 있는데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 다른 결을 가지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 요소를 잡을 때 너무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가지고 탄탄한 기초를 세우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전에 자기 치유를 모든 단원에서 조금씩 넣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미술 교과서를 다 보면서 이 모든 표현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수업이 아까도 굉장히 찬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셨지만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